네, 안녕하세요. 신화공 토익 라이프 에듀 아나운서 문수빈입니다. 이번 10월 정기 토익 대비 특강 RC는요, 저와 함께 할 텐데요. 10월에는 시험이 두 번 있죠. 10월 11일 그리고 10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시험에 나올 문제들만 쏙쏙 뽑아서 Part 5 10문제, Part 7 5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점수 급하신 분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도록 문제 유형별로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집중하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art 5, 6를 볼게요. 문법 문제죠. 크게 어형 문제 그리고 어휘 문제로 나뉩니다. 총 52문제고요. 약 25분 안에 Part 5, 6를 다 풀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마킹 시간을 포함해서 한 문제당 거의 25초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Part 7을 충분히 풀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시간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제의 유형과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네, 101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문제의 유형은요, 상관 접속사로 난이도는 별 하나가 되겠는데요. 자, Part 5는 먼저 보기부터 보는 거 아시죠? 문제마다 접근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문제와 보기를 보고 문제의 유형과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자, 우선 보기를 보니까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either 그리고 both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either 하면 뭐부터 생각나세요? 네, 저는 either A or B가 생각나는데요. 자, 상관적 속사로 either 굉장히 많이 나오죠. A 또는 B 둘 중 하나란 뜻입니다. B, yet. 아직이란 뜻의 부사고요. 이 yet은요. 이 세 가지 용법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not yet. 부정문에서 not과 함께 쓰이고요. 두 번째로는 have yet to do.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란 뜻의 수거 표현으로도 쓰이는데요. have와 to 부정사 사이 yet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mut과 같이 그러나란 뜻의 등이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이 yet은요. 이 세 가지 용법만 알면 이 yet을 묻는 문제는 아주 식은 죽먹기입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C,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의 명사절 접속사이자 또는 부사절 접속사인데요. 자,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의 절이 나오죠. 이 whether는요. 뒤에 to 부정사가 나올 수가 있지만 주로 주어 동사의 절이 나오고요. 여기서 or not을 생략해서 쓰기도 합니다. 마지막 D, both. 자, 상관 접속사로 both A and B 아주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보기 A나 D 같이 상관 접속사로 쓰이는 것들이 보기에 나오면요. 주로 상관 접속사를 묻는 문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으므로 먼저 이거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빈칸 뒤에 or이나 and가 있는지 찾아보면 저기 and가 보이네요. both A and B의 형태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both on the evening news and in the local newspaper. 저녁 뉴스 그리고 지역 신문 둘 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물론 보기를 하나하나씩 넣어봐도 되지만요.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 시험에서는 25초 안에 푸는 것이 좋은데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의 특징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보기를 보고 either both가 보이고요. 빈칸 뒤에 and. 정답은 D. 이렇게 빨리빨리 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요. 자, 시험에서 처음 101번부터 104번 문제 사이에는요. 이런 상관 접속사나 등위 접속사를 묻는 문제가 거의 매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주 나오는 상관 접속사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정리해 볼게요. Neither A nor B, either A or B, both A and B, not only A but also B 등이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 외워두시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네, 10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형태를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난이도는 별 하나로 여러분이 꼭 맞춰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보기를 보니까요. deliver의 다양한 형태가 나와 있죠. 자, 이런 게 바로 어형 문제입니다. 어형 문제는요. 빈칸 앞뒤의 구조를 보면 되는데요. 우선 빈칸 자리의 품사를 확인해 볼게요. 자, 빈칸은요. 존 윌리엄스, 주어와 his presentation, 목적어 사이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를 하나씩 보면요. A, deliver, 동사 원형이죠. B, will deliver. 자, will이 붙었으니까 동사의 미래 시제입니다. C, was delivered. BPP, 수동태의 과거형에 was가 나왔으므로 주어는 3인칭 단수가 나와야 되겠죠. 마지막 D, delivered.
동사의 과거형이자 과거 분사로도 쓰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즉 동사 어형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빈칸에 과연 어떠한 형태의 동사가 빈칸에 들어가야 할까요? 자, 동사 어형은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수태 시제인데요. 자, 수태 시제 순으로 정답을 가려내면 굉장히 빠르다고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자, 수태 시제, 먼저 수를 고려해보면은 주어가 존 윌리엄스, 대문자로 시작하는 고유명사입니다. 자, 고유명사는요, 무조건 단수 취급하죠. 그럼 주어와 수일치가 맞지 않는 A는 오답이 되겠네요. deliver, 동사에 s가 붙어야 되겠죠? 자, 수로는 A가 지워졌고요. 이제 태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자,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 구분의 제일 빠른 방법은 뒤에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아까 빈칸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었죠? 따라서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없는 수동태, C도 지워지겠네요. 자, 마지막 시제가 남았는데요. 자, B와 D, 결국 미래냐, 과거냐를 묻고 있네요. 자, 시제는요, 문장 안에 단서가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단서가 나와 있지 않으면요, 이 문장의 시제를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자, 문장 맨 뒤를 보니까요, last week, 지난주라는 과거시가 나왔네요. 따라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일정한 순서 없이 막 풀다 보면요, last week, 지난주라는 말만 보고 과거니까 C네?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수태 시제, 이 순서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 동사 형태는요, 수태 시제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deliver는 주로 배달하다라는 뜻이지만 의견을 전달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deliver presentation on 하면 뭐뭐에 관해서 발표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네, 105번 보겠습니다. 우선 보기를 보니까요. permit의 다양한 형태가 나와 있죠. 자, 어형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단어를 알면 1초짜리 문제고요. 이 단어를 모르면 계속 헤매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별 3개짜리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선 보기부터 볼게요. A. permit, 동사이자 명사죠. 동사일 때는 허가하다, 허락하다라는 뜻이고요. 명사일 때는 뭐 허가증 또는 허락이란 뜻입니다. B. permitted, 동사 permit에 ed가 붙은 형태죠. 동사의 과거형이자 과거 분사로 쓰이고요. C. permitting, permit에 ing가 붙었네요. 동명사이자 또는 현재 분사로 쓰입니다. 마지막 D. permit, permit에 s가 붙었죠. 명사의 복수형이자 또는 동사의 s가 붙은 형태가 되겠네요. 자, 이제 빈칸 앞을 보니까요. building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building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뭐죠? 네, 건축 허가, building permit이 있는데요. 자, 넣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It is recommended that 이하라는 것이 권고됩니다. You apply for a building permit. 당신이 건축 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 권고된대요. At least 3 weeks. 적어도 3주 이내로라고 해석상으로도 적절하죠. 따라서 정답은 명사로서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앞에 관사 어가 있으니까 보기 D, permit, 복수형은 나올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복합명사를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정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복합명사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building permit, 건축 허가 또는 건축 허가서란 뜻이었고요. 이 밖에도 office supplies, 사무용품,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application form,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 외워두시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네, 110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요. 대명사 she를 기준으로 격이 다 다른 보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대명사의 격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보기부터 볼게요. A. her, 소유격이자 목적격이고요. B. herself, 제기대명사입니다. C. she, 주격이고요. 마지막 D. hers, 소유 대명사죠. 자, 이런 인칭 대명사는요. 각각의 격에 맞는 위치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를 보고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빈칸이 문장 맨 끝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을 묻는 문제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때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요. 이 빈칸이 없어도 문장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요. 자, 빈칸이 포함된 절을 볼게요.
Miss Barker will assume. 바커 씨는 맡을 것입니다. responsibility. 책임을 맡을 것입니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와 있고요. For organizing the conference in Seattle. 자, 전명구, 단순히 수식 어구죠. 즉 빈칸 앞에 이미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갖춘 이미 완전한 형태의 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강조용법의 제기대명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her, 소유격이라면 명사와 함께 쓰여야 하고요.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에만 쓰이죠. 자, 주격은요. 주어 자리에만 쓰일 수가 있고요. 자, 소유 대명사 역시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쓰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빈칸은 그 어떠한 자리도 아니죠. 따라서 빈칸은 단순히 강조를 해주기 위해 쓰이는 제기대명사 자리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김에 제기대명사가 어떨 때 쓰이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제기대명사는요, 세 가지 용법으로 쓰이는데요. 첫 번째는 제기용법, 즉 주어와 목적어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쓰이거나, 두 번째로는 지금처럼 강조용법으로 굉장히 잘 쓰이는데요. 말 그대로 단순히 강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고요. 위치는 자유로워서 주어 뒤나 목적어 뒤 또는 이처럼 문장 맨 끝에 잘 쓰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관용어구로 쓰이는데요. 전치사와 함께 관용어구로 쓰이는 거죠. 한번 예를 보면은 by herself, 그녀 혼자서, for herself, 그녀 스스로가 있습니다. 자, 이 제기대명사는요. 이 세 가지 용법만 알면 제기대명사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 외워주시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네, 114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부사 어휘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부사는 굉장히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죠. 그래서 난이도는 별 2개지만 단어들마다 어떠한 부사와 함께 어울리는지 그 표현을 알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부터 볼게요. A, even. 심지어란 뜻의 부사고요. 또는 훨씬이란 뜻으로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해 줄 때도 쓰입니다. B, quite. 매우란 뜻의 부사인데요. 자, 이런 단어는 쉬운 동의어와 함께 외워두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very와 서로 동의어인데요. 자, very의 용법과도 같아요. very처럼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수식해 줄 때 쓰입니다. quite, very 같이 외워두면 기억하기 쉽겠죠? 다음 C, more. 좀 더란 뜻의 부사고요. 이 more은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을 만들어줄 때 쓰입니다. 마지막 D, far. 멀리란 뜻도 있고요. 보기 A처럼 훨씬이란 뜻으로 비교급을 강조해줄 때도 쓰입니다. 자, 이제 우선 빈칸을 보니까요. ran, 빈칸 late가 나왔는데요. 자, 이 표현을 알고 계시다면 굉장히 쉬워요. 자, run late. 늦게까지 계속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ran은 동사고요. late는 부사인데요. 자, 여기서 late를 늦은이란 뜻의 형용사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 late는 늦게 또는 늦게까지란 뜻의 부사로도 쓰입니다. 자, 부사가 동사를 수식해 주지는 않죠. 따라서 여기서 late는 부사고요. 이 빈칸은 이 late, 부사를 수식해 주는 또 다른 부사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요. late, 원급으로 나왔죠. 따라서 빈칸은요. 원급의 late를 수식해 줄 수 있는 부사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run quite late 하면 매우 늦게까지 계속되다라는 표현이고요. 넣어서 확인을 해보면 Our staff meeting ran quite late. 우리 직원 회의가 매우 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run quite late. 이 표현을 한 덩어리로 외워두면은 late가 부사라는 점과 그리고 quite의 수식을 받는다는 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번외로 late의 비교급 형태는 뭘까요? 네, late는 이름절이기 때문에 뒤에 er이 붙은 later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보기 A나 D, 그리고 비교급을 만들어주는 보기 C는 오답이었죠. 자, 그럼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네, 121번입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요. 전치사가 나와 있는데요. 전치사 역시 각각의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 쓰임새를 모른다면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난이도 별 3개가 되겠는데요. 우선 보기에 전치사가 나올 때는 먼저 전치사의 목적어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빈칸 뒤를 보면 되는데요.
자, 빈칸 뒤를 보니 a variety of colors가 나와 있어요. 자, 해석으로 푼다면 뭐 다양한 색상으로부터라고 다 말이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colors는요. 색상이라는 하나의 분야이기 때문에 분야의 전치사 in과 함께 쓰입니다. 즉, 이 문제는요. 컬러와 함께 쓰이는 전치사를 찾는 문제로 정답은 B가 되겠네요. 자, in color처럼 이렇게 특정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특정 단어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요, 전치사도 전치사의 뜻만 외우기보다는 in color처럼 어떤 명사와 함께 쓰이는지 한 덩어리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럼 전치사의 쓰임을 볼게요. 이는요, 뭐뭐 안에란 뜻이 있고요. 또는 연도나 달, 지역 앞에 쓰이거나 또는 색깔이나 분야 앞에 쓰이는 전치사입니다. at, 시각이나 장소나 위치 앞에 쓰이는 전치사고요. see and meet. 자, 좀 생소한 전치사죠. 가끔씩 시험에 이런 전치사가 나오는데요. 이 amid은 어문과 같이 뭐뭐에 둘러싸여 란 뜻이 있고요. 또는 한창 뭐뭐 중에 란 뜻입니다. 시험에서는요. amid discussion, 한참 논의 중에 란 표현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D, from, 뭐뭐로부터 란 뜻으로 출처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자, 전치사 잘 정리해서 외워두시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네, 122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요. 전치사도 보이고요. 접속사도 보이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빈칸 뒤에 문장의 구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빈칸 뒤를 보니까요. purchasing이 나와 있어요. 동사 purchase에 ing가 붙은 형태죠. 자, 이것을요. 현재 분사로 본다면요. 빈칸에 접속사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것을 동명사로 본다면 전치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기를 하나하나씩 넣어볼게요. 자, A부터 보면요. how, 어떻게 또는 얼마나 라는 뜻으로 의문사이자 관계 부사로 쓰입니다. 이 how는요. 뭐뭐 하는 방법이란 뜻으로 how to 부정사나 또는 how many, how cute와 같이 뒤에 형용사와 잘 쓰입니다. 자, 즉, 이 how는요, 뒤에 ing 형태가 잘 쓰이지 않아서 오답이 되겠고요. be during, 뭐뭐 하는 동안에 란 뜻의 전치사인데요. 이 during 역시 뒤에 ing 형태와는 잘 쓰이지 않을 뿐더러 이 during 뒤에는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와야 합니다. 오답이 되겠죠? 다음 C는요, when, 뭐뭐 할 때란 뜻의 접속사이자 전치사로 쓰이는데요. 이 when은요. when ing 형태로 굉장히 잘 쓰여요. 자, 넣어서 확인해 보니까 when purchasing a new software program, 새로운 소프트 프로그램을 구매할 때 please be sure that 이하를 확인하세요. It will be comparable, 그것이 호환이 되는지 with the existing system, 기존의 시스템과 호환이 되는지 구매할 때 꼭 확인을 하래요. 즉, 문맥상으로도 적절하죠. 이 문장처럼요. 주절에 please, 명령문이 나올 때는요. 앞에 항상 when이나 if절과 같이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 주어지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만약 문장에 please, 명령문이 나와 있고요. 보기를 보니까 when이 보인다면 먼저 when부터 넣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겠죠. 자, 정답은 C가 되겠고요. 마지막 D, since. 뭐뭐한 이래로 란 뜻으로 쓰일 때는요. 뭐뭐한 이래로 무엇을 해왔다라고 해서 주절에는 현재 완료 형태의 동사와 함께 잘 쓰입니다. 자, 그럼 잘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네, 125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기를 보면요. 대충 문제 유형이 눈에 보이죠. 프롬프트에 다양한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어형 문제가 되겠는데요. 어형 문제는 계속 빈칸 앞뒤를 보면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어형 문제가 어휘 문제보다 쉽습니다. 대부분 해석을 하지 않아도 문장의 구조를 보고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우선 보기를 보니까 다양한 품사가 나왔는데 A부터 보면 promptly, ly로 끝나는 부사죠. B, prompted, 동사의 과거형이자 과거 분사로 쓰입니다. C, prompting, 동명사이자 현재 분사로 쓰이고요. D, 즉각적인 이란 뜻의 형용사이자 또는 자극하다란 뜻의 동사입니다. 자, 우선 보기에 다양한 품사가 나왔으므로 먼저 빈칸에 어떠한 품사가 들어가야 하는지 문장의 구조를 볼게요. 자, 빈칸 앞뒤를 보니까요. as possible이 나와 있어요. 자, as와 as possible 사이에는 딱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뭐죠?
네, 형용사와 부사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빈칸이 형용사 자리인지 아니면 부사 자리인지만 파악하면 되는데요. 이때 쉬운 방법은 as possible을 지워보세요. 딱 지웠더니 지금 이 빈칸이 형용사 자리일 리는 없겠죠. 형용사라면 비동사 뒤에 쓰이거나 아니면 명사와 함께 써야 하는데 지금 사실상 빈칸 앞에서 문장이 이미 끝났습니다. 빈칸 앞을 보니까요. Please return them to us. 그것들을 돌려주세요. 우리에게 라고 이미 완전한 형태의 절이 나왔죠. 따라서 이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수식어로서 부사밖에 없으므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즉 이 문제에서는요. as possible 사이에는 형용사와 부사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네, 132번 보겠습니다. 동사의 형태를 묻는 문제로 난이도 별 2개가 되겠는데요. 자, 보기를 보니 make의 다양한 형태가 나와 있죠. 어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빈칸 앞뒤 구조를 보고 먼저 빈칸 자리의 품사를 확인해 볼게요. 자, 문장을 보니까요. The advisory committee 주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has asked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that이 나와 있는데요. 이 that은요. 동사 has ask의 목적으로서 뒤에 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that 이하라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that 뒤에는 주어 동사의 절이 나와야 되는데요. 즉 the government가 주어가 되겠고요. 빈칸은 이 주어의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사 자리니까 동사가 아닌 C는 먼저 지워지겠죠. 즉 동사 어형으로 수, 태, 시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왜 난이도 별 2개라고 했냐면요. 정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모른다면 100% 틀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뭐냐면요. 자, has asked예요. 자, 요청하다란 뜻의 동사가 나왔는데요. 이런 요청하는 동사 다음에 that 절이 나고요. 이 that 절의 동사에는 주어의 인칭과 상관없이 바로 동사 원형을 써야 합니다. 뭐뭐 해야 하는 것을 요청하다라고 해서 사실 주어 the government와 동사 사이에는 should가 들어가야 하지만 보통 생략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바로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따라서 빈칸은 동사 원형의 자리로 정답은 D가 되겠네요. 자, 이것을 몰랐다면 정답이 A인지 B인지 많이 헷갈렸겠죠? 이 문자에서 중요한 단서는 has asked였고요. 이 ask 이외에도 request, insist, suggest, recommend 이런 명령, 요구, 주장, 제안, 동사, 대절에는요.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거 꼭 별표에 두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네, 13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어형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문장의 구조를 보고 먼저 빈칸 자리에 품사를 확인해 볼게요. 자, 빈칸은요. The recent window cleaning 주어가 나와 있고요. 빈칸 뒤에 the appearance 목적어가 나와 있네요. 즉 주어와 목적어 사이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동사가 아닌 A는 먼저 지워지겠네요.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죠. 자, 결국 동사 형태를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동사의 형태는 수, 태, 시제라고 했습니다. 자, 이 순서 잊지 마시라고 또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그럼 먼저 수를 고려해보면은 주어가 the recent window cleaning 단수입니다. 자, 주어 수일치가 맞지 않는 D는 오답이 되겠네요. 동사에 S가 붙어야 되겠죠. 자, 이제 태를 고려해보면은 B는 수동이고요. 보기 C는 능동이네요. 자, 근데 아까 빈칸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었죠. 따라서 정답은 능동으로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후딱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죠. 이렇게 문제 유형을 잘 파악하고 문제를 푼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Part 5 10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Part 6는요. 문제 형태만 보면 Part 5와 같고요. 지문의 길이를 보면 Part 7 같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배우신 Part 5와 앞으로 설명해드린 Part 7 이 두 가지의 풀이 방법을 포괄적으로 이용하면 되는 것이 Part 6니까요. 이번 시험 대비 문제에서는 바로 Part 7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art 7입니다. 마지막 파트, 독해 문제죠. Part 7은요. 단일 지문 9개, 이중 지문 4세트,
총 48문제인데요. 지문은 너무 길고 시간은 부족해서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앞선 Part 5, 6를 25분 안에 풀고요. 남은 시간 총 50분 동안 48문제를 모두 풀어야 합니다. 거의 한 문제당 1분 꼴인데요. 앞선 Part 5처럼 Part 7도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이중 지문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문을 볼게요. 자, 지문을 보니까 보기만 해도 참 막막하죠. 우선 Part 7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먼저 지문을 읽지 말고요. 먼저 문제와 보기부터 읽어라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문제와 보기를 읽고 문제 유형, 즉 어느 부분을 읽어야 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 정답이 나올 것인지 이런 단서를 파악한 후에 읽어야 지문의 내용을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지문에서 정답을 찾아 내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도 훨씬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같이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할게요. 지문은요, 지문의 유형만 파악하면 됩니다. 자, 지문을 보니까 Refer to the following ticket and email. 티켓 양식과 이메일이 나와 있네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6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질문을 보니까요. What type of event is the ticket for? 티켓은 어떤 행사를 위한 것인가요? 자, 아까 첫 번째 지문이 티켓 양식이었죠. 만약 티켓이 영화 티켓이라면 영화 제목이 티켓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행사의 티켓인지는 티켓의 앞부분을 보면 되겠네요. 즉, 이 문제는 첫 번째 지문의 서두를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Part 7은요. 패러프레이징에 주의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보기를 볼게요. A. A cherry dinner. 자선 만찬이고요. B. An outdoor concert. 야외 콘서트. C. A stage performance. 무대 공연. D. A baseball game. 야구 게임이 나와 있네요. 그럼 관련 문장 볼게요. 자, 본문을 보면요. The Marybury Theatre proudly present. 메이버리 극장은 자랑스럽게 선보입니다. Aunt Margaret. 앤트 마가렛을요. Theater, 극장이란 표현이 나왔네요. 그리고요. A musical by three-time award winning playwright Cecil Embury. 세 차례 수상한 극작가 세스 엠버리의 뮤지컬 앤트 마가렛을 이 극장에서 선보인대요. 따라서 theater, 뮤지컬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것은 뮤지컬 티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뮤지컬은요, 스테이지, 무대 위에서 하죠. 따라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바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데요. 보기의 단어가 지문에서는 어떠한 유사 표현으로 잘 나왔는지 파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질문을 볼게요. What is informed about the event? 이벤트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나온 이벤트가 또 나왔는데요. 이 이벤트와 관련된 내용은 티켓에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벤트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로 이런 문제는 지문과 보기를 하나하나 대조해가면서 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첫 번째 지문에서 정답이 안 나온다면 두 번째 지문인 이메일에서도 이 이벤트가 언급이 될 수 있겠죠. 일단은 티켓 안에서 정답을 찾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므로 먼저 첫 번째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질문에 What is informed가 나오면요 유추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문에 나온 간접적인 단서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서 정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볼게요. A. Tickets for it had been sold out. 자, sold out. 티켓이 매진됐다. B. A person must be. 사람들은 되어야 합니다. At least 12 years old. 적어도 12세가 to see it. 그것을 보기 위해서. 즉 12세 이상만 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C. It will be finished by 8 p.m. 그것은 저녁 8시에 끝날 것이다. D. The script was written by Gloria Van Cleef. 대본은요 글로리아 반클레가 썼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관련 문장 볼게요. 자, 지문을 보니까요. 보기 D에 나왔던 글로리아 반 클레가요.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Featuring Gloria Van Cleef. 자, 반클레는요. 대본을 쓴 게 아니라 featuring, 이 뮤지컬의 주연을 맡은 배우였네요. 보기 D는 오답이 되겠죠. 다음 타임 쪽에 공연 시간이 나왔는데요. 7시 30분에 시작한다고 나와 있을 뿐 끝나는 시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C도 오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안미원 관람객 정보를 보면요. Child between 12 and 16, 12세와 16세 사이의 어린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뮤지컬은요, 12세 이상부터 볼 수가 있나 봐요. 이 부분에서 보기 비해 12세 이상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에서 바로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보기 A는요,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오답이 되겠습니다. 네, 198번입니다. 먼저 질문부터 볼게요. In the email, the word expect in the paragraph 1, line 2 is closest in meaning to. 자, expect와 가장 유사한 의미의 단어는 이라고 동의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어 문제는요, 사실상 어휘 문제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지문의 도움이 없이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어마다 여러 개의 뜻을 가진 단어들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해당 부분을 찾아서 문맥을 파악한 후에 보기에서 가장 가까운 의미의 정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간혹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요, 문맥을 통해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다행히 이번 문제는 쉽네요. expect와 가장 유사한 의미의 단어는, 동의어는요, 보기 A의 anticipate가 되겠습니다. 자, 둘이 예상하다, 기대하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정답은 A가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문제를 보니까요. 질문을 보니 How did Mr. Isu order the ticket? 이수 씨는 어떻게 티켓을 주문했나요? 자, 질문에서 Mr. Isu 고유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이 고유명사가 나올 때는 이 사람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사람이 언급된 부분을 찾아서 본문과 일치하는 보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볼게요. A. He faxed a letter. 편지를 팩스로 보냈다. B. He filled out an online form. 온라인 서식을 작성했다. C. He went to the theater in person. in person 하면요, 직접이란 뜻입니다. 직접 극장에 갔대요. D. He called the ticket office. 매표소에 전화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요, 팩스인지 온라인 서식인지 직접 극장에 갔는지 아니면 전화를 했는지 파악하면 되겠네요. 자, 우선 Mr. Isu 이 이름은요, 두 번째 지문인 이메일에 나왔는데요. 이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문제는 두 번째 지문을 보면 되겠죠. 그럼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sending me the ticket. 너무 감사합니다. 티켓을 보내주셔서. That I ordered. 제가 주문한. Via the theater's website yesterday. 어제 극장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수 씨는요, 극장의 홈페이지를 통해 티켓 주문을 했네요. 자,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문단을 보면요. When I filled out the form online. 제가 온라인 서식을 작성했을 때라고 나와 있으므로 정답은 온라인 서식, B가 정답이 되겠네요. 네,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nformation does Mr. Isu have a question about? 이수 씨는 어떤 정보에 대해 문의가 있나요? 자, 역시 앞선 문제처럼 Mr. Isu 고유명사가 나왔는데요. 앞선 199번과 200번을 같이 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요,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고 있지만요.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에서 만약 한 지문에 5문제가 나올 때는 2개, 3개씩 아니면 3개, 2개씩 묶어서 푸는 것도 좋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말해서요. 앞선 199번 문제처럼 이수 씨가 언급되어 있는 두 번째 지문에서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떠한 문의가 있어서 이메일을 보냈다는 건 즉, 이 이메일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메일의 목적은요, 주로 지문의 초반이나 지문의 하단부에 나오기 쉬운데요. 우선 보기를 볼게요. A. The time of the performance. 공연 시간. B. The date of the performance. 공연 날짜. C. The cost of the ticket. 티켓 가격. D. The location of his seat. 좌석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지문의 서두나 지문 하단부에서 시간인지 날짜인지 아니면 가격인지 좌석인지를 파악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관련 문장 볼게요. 자, 먼저 이수 씨가 작성한 이메일을 보면요. I click on 6A. 저는 좌석 6A를 선택했는데요. 지문 하단부를 보니까 Therefore, I am confused.
저는 혼란스럽다며 어떤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As to why the information on the ticket is different. 티켓에는 다른 정보가 적혀 있어서 혼란스럽대요. 지금 좌석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the location of his seat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요. 이와 관련해서 티켓 내용을 살펴보면요. Seat row number 60. 이수 씨는요. 좌석 6A를 선택했는데 티켓에는 6D라고 써있네요. 즉 잘못된 좌석 정보를 묻고자 이 이메일을 보낸 거였죠. 따라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네, 방금 푼 문제는요. 두 지문을 모두 봐야 하는 연계 문제로 좀 어려운 문제이긴 했지만요. 전체적으로 Part 7은요. 먼저 문제를 보고 지문에 어디를 읽어야 하는구나 라고 문제를 파악한 후에 정답을 찾는 방법으로 꾸준히 연습한다면 문제를 충분히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RC 문제 풀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Part 5는 먼저 보기를 보고 푸는 게 25초 안에 마킹까지 끝내는 방법이고요. Part 6는 문제 자체를 푸는 방법은 Part 5와 같지만 지문을 대하는 방식은 Part 7과 비슷하죠. 하지만 풀이 시간만큼은 짧게 걸려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Part 7은요. 아무리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도 바로 독해부터 하지 마시고요. 먼저 문제와 보기를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시험 전이라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원래들 하던 대로 열심히 꾸준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점수 팍팍 올리길 바랄게요. 저도 이번 10월 시험 보러 갑니다. 자, 그럼 시험장에서 뵐게요. 저는 여기까지 신화공 토요일 라이브 에듀 아나운서 문수빈이었습니다.